자, 통합과학 2 엘니뇨와 사막화학 기출픽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335번부터 볼게요. 자, 북반구의 대기대순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A는 위도 60도에서 극지역, B는 위도 30에 60도, 뭐 C는 뭐 이렇게 나타낸대요. 자, 해서 지금 이렇게 대기대순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 요런 순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이걸 헤들리 순환이라고 하죠. 여기가 페렐 순환, 여기 요거를 극순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지? 자, 그때 여기에서는 바람이 요렇게, 여긴 바람이 요렇게, 여긴 바람이 요렇게 불어요. 근데 지구 자전의 영향으로 얘네들이 휘어져 분다는 거지. 요 C 지역에서는 바람이 요렇게 불고요. 그지? 이거를 우리가 지금 북동쪽에서 오니까 북동 무역풍 혹은 그냥 무역풍이라고 하고, 자, 여기 B에서는 바람이 자, 어떻게 불어요? 요렇게 불고 있죠. 그지? 이거 우리가 뭐라고? 편서풍이라고 불고요. 여기는 바람이 요렇게 불지. 이거는 극동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BC에서 얘기하는 바람의 이름은 요런 걸 얘기하고, 얘네들은 뭐 요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요렇게 표시해서, 그지? 여기가 위도 30도, 60도 요렇게 있을 때 요렇게 표현을 해요. 간단히 표현하면 해서 요렇게 여기가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그지? 간단히 표현하면 요렇게도 표현합니다. 참고로 같이 알아두세요. 다음에 위도에 따른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과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위도 0도죠. 적도 좀 적도. 자, 적도에서는 뭐가 그지? 어, 덥잖아. 그죠? 태양 복사 에너지가 뭐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많겠죠? 그래서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는 B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실선으로 되어 있는 A가 지구 복사 에너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 지역에서는 뭐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더 많으니까, 들어오는 에너지가 더 많으니까 에너지가 과잉되는, 그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 요 지역에서는 자, 흡수하는 것보다 방출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하죠. 그래서 어디 요 남는 에너지를 요렇게 예? 보내줘야 돼요. 고위도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보내줘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에너지 수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 수송을 누구? 대기와 해양의 순환으로 요걸 하는 거죠. 그지? 그리고 이런 현상이 어디에서? 그지? 여기. 약 35도, 36도, 36도 여기에서 활발하게 나타난다. 그치? 뭐 이런 것들 같이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은 A이다. 지금 A가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맞는 얘기고. 기억은 에너지 과잉. 아닌데. 여기 니은데 니은. 니은이 에너지 과잉이고 기억이 에너지 부족이죠. 바뀌었어요. 여기가 니은이고 여기가 기억이죠. 음, 틀렸네요. 자, 디귿. 위도에 따른 태양의 복사 에너지량이 차이가 나는 까닭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다. 그죠? 위도에 따른 차이. 그죠?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지? 그래서 위도에 따라서 지구가 이렇게 둥글기 때문에 그지? 위도에 따라서 들어오는 그지? 그래서 그게 요 태양 똑같은 에너지량이 들어왔을 때 그걸 받는 지표면의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맞죠? 만들면 기억과 디귿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음. 다음에 337번. 자, 평상시와 엘니뇨 시기에 적도 부근 태평양 해역에서 나타나는 대기와 해수의 특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평상시에 적도 부근 태평양 해역에서는 자, 평상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지? 자, 무역풍이 불어요. 그래서 자, 따뜻한 표층 해수가 그지? 어느 쪽으로 무역풍은 아까 뭐라 했어? 요렇게 북동쪽에서 온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죠? 그래서 동쪽으로 이동 아니 동쪽이래. 서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결과 적도 부근 자 어디에서는 서태평양 해역의 표층 수온은 이제 따뜻한 물이 밀려오니까 동태평양에 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지? 수온이 높고 그지? 자 수온이 높으면 뭐가 저기압이 분포하게 됩니다. 그지? 증발이 잘 되니까 강수량이 많다. 반면에 자 엘니뇨 시기에 엘니뇨 시기입니다. 자 이때는 무역풍이 약화가 돼요. 그러면 따뜻한 표층 해수가 따뜻한 표층 해수가 평년보다 이번에는 어디 반대쪽으로 예? 동쪽으로 그지? 여러분 엘니뇨는 평상시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층 이번에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지고 저기압의 위치가 어느 쪽으로 동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들어가겠지. 됐나요? 자, 엘니뇨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기권과 적도 부근 동태평양 뭐 블라블라 막 나오네. 요거 정리를 한번 해볼까? 어디다 정리를 해볼까? 여기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어, 서태평양, 동태평양, 음, 여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서태평양하고 동태평양이 있는데, 그지? 자, 평상시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엘니뇨일 때, 그지? 어, 자, 평상시에는 일단, 요렇게, 무역풍이 부는데, 엘니뇨일 때는 그 무역풍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약화된다는 거지? 알아두시고. 그래서, 자, 표층 수온이 평상시에는 따뜻한 물이 몰려오니까 높아요. 그지? 동태평양은 낮아요. 그지? 자, 근데 엘니뇨가 되면 표층 수온이 낮아지고 여긴 높아져요. 그지? 그 다음에 어, 기압이 평상시에는 저기압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고기압이에요. 그 다음에 엘니뇨가 되면 여기가 고기압이 되고 여기가 저기압이 돼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그 다음에 여기 증발량이 자 따뜻한 물이 오니까 증발이 잘 되겠지. 어, 증발이 많이 돼요. 여기 증발이 잘 안 되고.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가 증발이 잘 안 되고 적게 되고 여기가 많이 돼요. 그러면 강수량이 지 원래 평상시에는 비가 많이 와요. 증발이 많이 되고 강수 비도 많이 옵니다. 그지? 자, 여기에는 별로 안 와요. 그런데 엘니뇨가 되면 이제 비가 적게 오고 서태평양에 이번엔 여기가 많이 오게 돼요. 그래서 그지? 여기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가뭄이 들고 엘니뇨 때 여기는 홍수가 발생하겠지. 됐어요? 그래서 요런 이제 얘기들 우리가 요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음. 아, 뭐 그런 것도 한번 볼까요?
물에서 여기 물의 높이, 해수면의 높이. 어, 어, 해수면의 높이. 무역풍이 강할 때는 바닷물이 전체적으로 서쪽으로 밀려오니까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요. 동 동태평양은 낮아요. 그런데 음 무역풍이 약해지면 바닷물이 서쪽으로 덜 오니까 그지? 낮아지고 여기는 평소보다 높아지겠지. 그래서 요때는 차이가 큰데 동태평양과 서태평양 사이에 자 여기는 차이가 작아집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용승 바닷물이 올라가는 용승 현상이 동태평양에서 일어나는 건데 여기서는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엘니뇨가 되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요런 것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볼 수 있을 거예요. 가지고 인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이런 내용들 가지고. 자 여기 요거를 이렇게 한번 복사해서 붙여 놓고 줄여서 요렇게 놓고 한번 볼까요? 그럼 좀 보기 편하겠네. 자 보면 자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으로 그지? 여기서 이제 기권은 무역풍 얘기하는 거고요. 수권은 바닷물 얘기하는 거지. 적도 위에 있는 그지? 태평양에 있는 바닷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맞는 얘기고. 아 옳은 거 고르는 거구나. 3개 고르래요. 그러면 1번 맞는 답이 되겠네.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강화돼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기 썼잖아. 약화되는 거라고. 적도 부근의 따뜻한 표층의 수가 평상시보다 동쪽으로 이동한다. 그지? 원래는 서쪽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그지? 동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평상시에는 서쪽으로 이동하던 게 엘니뇨일 때는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맞는 얘기네. 자,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 해역의 용승이 자, 용승이 어떻게 돼? 엘니뇨 때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지? 틀렸어요.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 해역의 이 용승 얘기였고 강수량이 자, 평상시보다 강수량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평소보다 많이 온다 그랬지? 증가한다. 맞네요. 그지? 자, 적도 부근의 서태평양 해역의 표층 수온이 자, 표층 수온이 평상시보다 낮아진다 그랬지? 틀렸죠. 서태평양 해역에 상승 기류가 발달한다. 그지? 자, 서태평양의 상승 기류. 자,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기압. 자, 고기압이지? 고기압은 상승이니 하강이니? 이건 하강 기류야, 하강 기류. 저기압이 상승 기류고. 그지? 그러니까 요것도 어 틀렸죠. 그래서 1번, 3번, 5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에 엘니뇨 시기에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 엘니뇨 시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동태평양에서 그지? 플러스 값을 갖는 거를 골라라라고 했어요. 요 위에서 보면 여기서 플러스 값 되는 거를 한번 찾아볼까? 자, 높아진다. 지금 동태평양이 됐으니까 이건 아니고 저기압 되는 건 마이너스 되겠지. 많아진다. 얘도 많아진다. 해수의 높이 높아진다. 이건 낮아지는 거지. 그죠? 그러면 봅시다. 수온의 편차가 표층 수온이 높아진다. 이 편차가 뭐겠어요? 관측값 마이너스 평균값이니까 관측값이 현재의 기온 얘기하는 거지. 엘니뇨가 일어나면 현재 수온이 높아져요. 기압의 편차가 기압은 저기압 되는 거라 했잖아. 이건 틀렸지. 강수량 더 많아진다고 그랬죠? 해수층의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어 이때는 용승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죠? 어. 용승 현상이 일어나서 예? 차가운 물을 심해에 있는 공급해 줘야 되는데 용승이 안 일어나니까 차가운 물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두꺼운 해수층이 더 두꺼워지겠지. 기역, 디귿, 리을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다음에 가와 나는 평상시와 엘니뇨 시기에 적도 부근에 자,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도 다시 한번 해놓고 보면 자, 이 비가 내리는 게 그지? 강수량이 평상시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이 서태평양에서 많이 오고 동태평양에서 적게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태평양에 비가 많이 오는 거, 이게 평상시예요. 이게 엘니뇨일 때고. 그러면 자, 뭐 엘니뇨 시기를 고르시오. 뭐 가가 되겠죠. 이거는 답이. 그다음에 엘니뇨 시기에 적도 부근 동태평양과 서태평양 해역의 기압과 강수량 변화를 지 각각 서술하시오. 여기 써 있네. 기압은 요렇게 되고요. 그지? 그래서 서태평양은 기압이 높아지고 동태평양은 기압이 낮아진다. 그다음에 강수량 이것도 여기 있죠. 그지? 그래서 서태평양은 강수량이 줄어들고 동태평양은 강수량이 증가한다. 그지? 어, 요렇게 해주면 되지 뭐. 다음에 341번. 자, 그림은 엘니뇨 시기에 적도 부근 태평양의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그지? 자, 여기가 지금 뭐가 나타나고 있어? 상승 기류가 나타나고 있죠. 상승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가 저기압이란 얘기예요. 그지? 저기압이 여기 자, 나타난다는 거는 거의 태평양에서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 나타난다는 거는 지금 이게 엘니뇨 시기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문제도 엘니뇨라고 나와 있고.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서태평양이고 여기가 동태평양이 되겠지. 자, 그랬을 때 A 해역 서태평양에서는 산불이 발생할 확률이 자, 뭐 한다 그랬어, 여기? 서태평양에 가뭄 생긴다 그랬지? 어. 산불이 발생할 확률은 언제 높은 거야? 그지? 이거는 가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자, 비해역의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평상시보다 두꺼워진다. 앞에서도 풀었던 얘기죠. 어, 용승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지? 어,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비해역에서는 평상시보다 어획량이 감소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요 차가운 해수 여기에 여기 여러 가지 영양염분들이 많아요.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애들이 많습니다. 용승 현상이 일어나서 얘네가 표층으로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그지? 물고기가 많아집니다. 먹이가 많아지니까. 근데 이게 용승이 안 일어나면 영양염분이 안 올라오니까 물고기 양이 줄어들겠지. 감소하는 게 맞아요. 다 맞네? 5번. 자, 평상시와 비교하여 엘니뇨 시기에 자,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역과 서태평양 해역의 표층 수온 차이 변화를 지? 다음 요소를 포함하여 서술하시오. 자, 일단은 뭐 해야 돼? 무역풍이 약화된다. 그지? 그래서 따뜻한 표층 해수가 지? 원래 서쪽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서쪽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오히려 동쪽으로 이동한다. 예? 그래서 요런 얘기를 이제 써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자, 용승 현상이 감소한다. 용승이 일어나는 게 차가운 바닷물이 올라오는 건데
차가운 해수가 이게 감소한다. 그지? 그래서 그 결과 그지? 동태평양 해역에서는 수온이 표층 수온이겠지? 높아지고 서태평양 해역에서는 표층 수온이 낮아진다. 뭐 요런 얘기들 이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343번. 가와 나는 평상시와 엘니뇨 시기의 적도 부근의 해수면 수온을 순서 이거 일단 먼저 찾아야겠네. 그럼 여기 B가 있는 데를 한번 요렇게 보시면 그지? 어떻게 돼요? 가에서 온도가 더 높게 나타나지? 그러니까 여기가 온도가 높아. 수온이 높아요. 여기가 수온이 낮아요. 원래 평상시에 그지? 수온이 낮아야 돼. 그리고 구름도 여기 이쪽에 있네. 얘는 구름이 여기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엘니뇨일 때고. 그지? 나가 평상시일 때죠. 가가 엘니뇨 시기이다. 맞아요. 그지? 자, A 해역의 강수량은 가시기 여기는 여기는 비가 오잖아. 구름이 많으니까. 그럼 비 안 오지? 그럼 나에서 더 많은 거잖아, 강수량은. 그게 틀렸죠. B 해역의 기압은 그지? 자, 그러면 여기 비가 온다는 얘기는 여기가 뭐란 얘기야? 아이, 날씨 좀 들어보면 알지. 저기압이지, 저기압. 여긴 안 오니까. 그지? 그러면 여기가 반대가 고기압이겠네. 그지? 그래서 나에서는 비가 고기압이었는데, 그지? 그럼 가가 되면 비가 오는 쪽이 더 오른쪽으로 비가 있는 쪽으로 이동했으니까 여기 저기압이 됐겠지. 낮다는 얘기 맞는 얘기네. 그럼 기역과 디귿. 3번이 답이 되네. 자, 344번. 어느 해 일정 기간 동안 관측한 적도 부근 태평양의 수온 편차를 나타낸 겁니다. 에서 자, 보시면 원래 평상시에는 이제 관측값과 평년값, 이 관측값이 현재 기온인데, 그지? 원래 어, 서태평양 쪽이 수온이 높고 동태평양 쪽이 수온이 낮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 지금 요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게? 수온이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평균보다. 그지? 반대로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수온이 여긴 평균보다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나타내는 거야? 그치? 엘니뇨일 때 엘니뇨. 엘니뇨는 무역풍의 세기가 약해졌을 때겠지? 적도 부근 서태평양 해역의 따뜻한 해수층 두께가 얇아졌겠지? 왜? 오는 게 줄어들었으니까. 따뜻한 바닷물 오는 게 감소했으니까.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 해역과 서태평양 해역의 수온차가 커졌다? 우리 어디 갔어? 여기서 뭐랬어? 엘니뇨일 때는 차이가 어이, 차이가 작아진다 그랬잖아. 그지? 동태평양과 어, 아 이건 해수면 높이고 수온이구나 수온. 수온은 어떻게 돼? 자, 여기는 높고 원래 평상시에 낮았는데 그게 낮아지고 높아지는 거잖아. 다시 평상시에는 서태평양, 동태평양이 높고 낮았는데 엘니뇨가 되면 여기가 낮아지고 여기가 높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차이가 어떻게 되겠어? 그지? 작아지는 거죠. 그지? 그래서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졌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 3번이 답이 되겠죠. 됐어요? 345번. 자, 그림 가와 나는 평상시와 엘니뇨 시기의 적도 부근 태평양의 연직 단면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어, 찾으란 얘기죠. 일단 평상시하고 엘니뇨 일대를. 그지?
어. 근데 평상시에는 따뜻한 바닷물이 요렇게 잘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죠? 자 여기 이렇게 따뜻한 바닷물과 여기 바닷물 요 높이 차이가 이게 크게 나타나요. 근데 엘니뇨가 되면 이거 잘 이동을 못 하기 때문에 여기 바닷물의 높이 차이가 작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 따뜻한 바닷물이 잘 이동하니까 서태평양 쪽으로 요렇게 용승이 잘 일어나지만 여긴 용승이 잘 일어나지 못해서 요 위에까지 못 올라가요. 여기는 표면하고 높이 차이가 별로 없죠. 용승이 잘 일어난 겁니다. 요런 건데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가 평상시고 여기가 엘니뇨 일대예요. 그러면 가는 엘니뇨가 아니죠. 나가 엘니뇨 시기가 되겠지. 무역풍의 세기는 가에서 더 큰 거죠, 평상시에. 원래 센 건데 엘니뇨 때 약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네요. 가 시기에 자 평상시에 페루에는 비가 자주 안 내려요. 어 틀렸어요. 나 시기 엘니뇨일 때 인도네시아 연안에서는 어 엘니뇨일 때는 이쪽에 가뭄이 들고 이쪽에 홍수가 생기는 거잖아. 가뭄이 생기니까 산불이 자주 발생하겠죠. 맞아요. 4 번이 답이네. 자 나시기에 페루 연안은 용승이 아니죠. 용승이 약해진다니까. 요때 더 잘 생기고 틀렸죠. 자 그림은 자 엘니뇨로 인해 나타난 이상 기후. 그지? 자 아까 좀 따 엘니뇨가 나타나게 되면 서태평양 쪽은 뭐가 가뭄이 들고 그지? 어디는 동태평양 쪽은 홍수가 생겨요. A 해역은 그지? 평상시보다 하강 기류가 우세하다. 하강 기류가 뭐야? 이게 고기압이죠. 그지? 원래 평상시에는 저기압이 생겨서 비가 많이 오던 동네예요. 그런데 고기압이 돼서 비가 잘 안 오니까 가뭄이 되는 거지. 맞는 얘기고. B 해역은 평상시보다 용승 활동이 잘 안 되죠. 잘 안 일어납니다. 차가운 물이 안 올라와요. 자, A 해역과 B 해역의 해수면 높이 차는 평상시보다 작아진다. 이것도 우리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자, 해수면 차이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작아진다고 했지? 평소에는 해수면 차이가 컸는데. 그지? 그게 아니라 여기는 요 그림을 봐도 그죠? 높이 차이가 컸는데 높이 차이가 작아졌잖아. 그죠? 음. 그래서 높이 차이가 평상시보다 작아진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지. 자, 그림 가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역에 수온 편차 뭐 블라블라 나는 적도 부근에 위치한 기억 해역을 나타낸 것이다. 그치? 여기 그냥 대충 이게 지도 봐도 이게 어디라는 거 서태평양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치? A와 B 중 하나는 엘니뇨 시기이다. 자 수온 편차 자 여기 0을 기준으로 해서 그지? 이게 지금 동태평양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수온이 높을 때 여기는 수온이 낮을 때 그지? 자 그러면 자 엘니뇨 시기는 엘니뇨일 때는 그지? 요것도 우리 앞에서 했던 거 간단히 붙여 놓고 할까 여기다가? 여기서 보면 자 어때요? 자 표층 수온이 엘니뇨일 때 동태평양에서 높아진다 그랬잖아. 그지? 어. 그러니까 요 B가 엘니뇨 시기가 되겠지. 엘니뇨 시기는 B가 되는 게 맞아요.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역의 용승은 그지? 자 A 시기가 B 시기보다 약하다. 엘니뇨 어떻게 된다 그랬어? 용승 현상. 그지? 평상시에 활발하고 자 엘니뇨일 때 안 일어난다 그랬지? 그럼 A가 평상시고 B가 엘니뇨면 평상시에 더 활발해야지. 그러니까 이건 틀렸죠. B 시기에 엘니뇨입니다. 그지? 기억 해역의 서태평양이에요. 기압의 편차는 자 서태평양에서 기압 어떻게 했어?
고기압이 된다고 했으니까 플러스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플러스 값이 되는 게 맞아요. 그지? 그러면 기역과 디귿 3번이 답이 되겠네. 자, 이번엔 적도북은 동태평양 해역에서 관측한 해수면 높이 편차를 나타낸 거다. A와 B 중에 하나는 엘니뇨이다 라고 했는데, 자, 어, 동태평양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동태평양에서 시간에 따라서 해수면 높이 차이가, 그럼 여기는 뭐야? 이게 지금 요렇게 0보다 크다는 얘기는 평소보다 해수면 높이가 높다. 여기는 평소보다 해수면 높이가 낮다. 요런 거 얘기하는 거지. 근데 동태평양에서, 그지? 우리가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그지? 어, 엘니뇨가 되면 동태평양에서 해수면 높이가 높아져요. 평소엔 낮았는데. 그러니까 여기 높아졌을 때 이때가 엘니뇨이고, 여기 낮아졌을 때 이때가 평상시예요. 그럼 골랐어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해수면 높이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엘니뇨 시기에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 해역과 서태평양 해역에서 엘니뇨 시기 얘기하는 겁니다. 기상재해를 강수량 변화와, 그럼 동태평양에서는 어떻게 될 거고, 그치? 강수량이 증가하죠. 그래서 홍수가 발생할 거고, 서태평양은 강수량이 감소해서 가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산불도 자주 발생하겠죠. 그치? 아까 우리가 여기에 간단히 언급했던 것처럼 요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날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 다음에 349번. 자, 그림은 해역, 자, A와 자, B에서 기압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그치? A와 B는 동태평양과 서태평양 중에 하나를 나타내는데 이때가 엘니뇨 시기래요. 그러면 또 붙여와. 여기다가 어, 계속 붙여와. 자, 엘니뇨일 때 기압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는 기압이 높고, 여기 지금 이게 고기압이란 얘기고, 이게 뭐야? 저기압이란 얘기지. 근데 어떻게 된다 그랬어? 기압은 엘니뇨일 때 서태평양이 고기압이고 동태평양이 저기압이죠. 어. 그러니까 여기 B가 동태평양 얘기하는 거고 A가 서태평양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A는 서태평양 얘기하는 거다. 맞아요. 평상시에는, 그지? 자, 평상시에 상승기류가 발달한다는 거는 무슨 얘기야? 저기압이란 얘기예요. 저기압. 평상시의 저기압은 어디예요? 평상시의 저기압은 서태평양입니다. A가 되는 게 맞죠. 자, 엘니뇨일 때 강수량이 증가하는 거, 엘니뇨일 때 강수량이 증가하는 거는 동태평양이죠? 동태평양이니까 B가 되는 게 맞죠? 다 맞네? 5번. 자, 그림은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역에서 A 시기와 B 시기에 관측한 구름의 양을 높이에 따라 나타낸 건데, 지금 A는 이게 구름이야. 구름 이만큼 있다는 거고, B는 구름이 요만큼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A가 뭐겠어? 그지? A 시기와 이게 구름이 많다는 얘기는 강수량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B는 반대 강수량이 적다는 얘기겠지. 그죠? 동태평양에서. 그럼 동태평양에서 강수량이 많아질 때가 언제야? 그때가 엘니뇨일 때죠. 강수량이 적을 때는 평상시고. 그걸 써주면 되겠지. 2번. 자, A와 B 중 적도 부근 해수면 높이가 더 높은 시기를 쓰고
동태평양 해역의 해수면 높이가 더 높은 시기 언제? 엘니뇨일 때. 어. 동태평양에서. 그지? 어. 왜? 바닷물이 동쪽으로 안 가니 서쪽으로 안 가니까. 그런 얘기를 써 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인제 사막화. 사막화의 원인을 고르래요. 적합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거네. 열대 밀림을 개발한다. 나무를 싹 베 버리면 사막화가 되겠지. 과다한 경작으로 마찬가지로 나무를 싹 다 베 버리면 안 되겠지. 과도한 방목을 하면 그지? 음. 나무를 베 버리고 가축은 초원에서 키우는 거니까. 나무를 심는 사업을 확대한다. 그러면 사막이 안 되겠지. 이게 원인이 아니네. 4 번이 답이네. 기후대 변화로 인제 가뭄이 심해지고 이러면은 사막이 될 수 있겠죠. 사막이라는 게 그지? 어 뭐가 강수량하고 증발량 중에서 뭐가 사막이 뜨거워서 사막이 되는 게 아니야. 어 증발량이 압도적으로 많을 때 그때 사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뭄이 들면 사막이 될 위험이 크죠. 사막화는 자 주변의 토지가 황폐화되면 사막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사막화는 지구 시스템의 사막은 땅이잖아. 지권이네. 그다음에 증발하고 비 내리고 기권이죠. 어. 지권과 기권 사이에 나타나는 거고. 자, 사막화 지역을 나타낸 거다. 사막화 지역이 대체로 어디 있어요? 여기 요렇게 있네. 그죠? 중위도 지역에. 여기 주로 몰려 있죠. 왜? 여기가 고기압대. 오히려 적도는 뜨거운 것 같지만 저기압대예요. 저기압대 뭐야?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야.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아요. 반면에 고기압대가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죠. 그래서 여기에 사막이 주로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막은 주로 고압대에 분포한다. 야, 그리고 이거 그 대기대 순환하고 보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그지? 헤들리 순환. 그다음에 요렇게 그지? 그다음에 요렇게 페렐 순환.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지표면으로 내려가고 있잖아. 하강기류잖아. 이게 고기압대예요. 적도에서는 상승기류죠. 이게 저기압대입니다. 이런 거 같이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과잉경작은 사막화를 가속화한다. 이것도 맞아요. 사막화가 일어나면 사막의 면적 그걸 사막화라고 하는 거야. 맞아. 사막화가 일어나면 물과 식량 부족 현상이 비가 안 와서 그런 거니까 심화되는 거 맞아요. 사막화는 자,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은 게 아니라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은 거죠. 틀렸네요. 5 번이 틀린 답이고. 사막은 주로 대기대순환의 상승기류가 아니라 하강기류죠. 위에서도 얘기했잖아. 하강기류가 되는 데가 고기압대가 되는 거니까. 그지? 어, 이게 틀렸네. 6번도 틀렸네. 2개 고르는 거지? 고비사막 주변에 고비사막이 어디 있는 거니? 여기서 보면은. 우리나라 어딨어? 우리나라 여기 있네? 여기가 고비사막이에요. 이게 이렇게 오는 게 황사가 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황사 발생 빈도에 영향을 주겠죠. 증가시킵니다. 최근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가뭄 같은 기상이변이 사막화를 가속화시킵니다. 맞아요. 5번과 6번이 답이 되겠지. 됐어요? 그다음에 자, 그림은 지구 환경 변화, 가의 발생 원인과 피해 대책 뭐 이런 거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우리 사막화 얘기하니까 뭐 가에 해당하는 사막화가 되겠지만 여하튼 가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사막화죠. 자연적인 원인으로는 가뭄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이제 과잉해서 어 방목한다든지 가축들을 그지? 그다음에 경작을 한다든지 그지? 농사 짓고 이러면서 나무 베 버리니까 산림을 벌채한다든지 이러면 사막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량과 식수가 부족해지고, 그죠? 그다음에 황사가 심해질 거고, 그지? 그다음에 그 생물들의 서식지가 감소할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나타날 수 있겠지. 대책은 이런 것들이 있다. 가에 해당하는 건 사막화이다. 맞아요. 과잉 방목은 기억에 해당할 수 있죠. 해수면 상승은 아니지. 해수면 상승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 사막화가 아니라. 그지? 기억과 니은. 3번. 355번. 다음은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지구 환경 변화에 대한 설명이다. 엘니뇨가 발생해서 동태평양 해역은 강수량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래서 홍수가 발생하는 거지. 과도한 삼림벌처로 인해 수입하게 된 대기대순환 변화로 인해 건조한 날씨가 계속 지속되면은 사막화 현상이 나타나겠지. 자,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기억은 감소이다. 아니죠. 증가합니다. 나에 의해서 사막화가 발생한다. 맞죠. 모두 생물권에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생물권에 영향을 줍니다. 니은과 디귿 4번이 답이 되겠지. 자, 그림은 위도별 증발량과 강수량의 분포를 A와 B 순서 없이 나타낸 겁니다. 라고 했는데, 자, 앞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자, 여기 영도, 이 부근하고, 그지? 여기 중위도 있는데, 이 부근하고 보시면, 그지? 선생님 뭐라 했어? 적도는, 강수량이 많아요. 그지? 여긴 저기압되고, 그지? 중위도는, 그지? 강수량이 적어요. 고기압됩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비교하는데, 그지? 이게 증발량, 이게 강수량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A가 증발량이라는 얘기는 맞아요. 적도 부근에는, 그지? 적도 부근에는 저기압대가 형성되는 겁니다. 저압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B-A가 건조기후가 발달한다. 건조기후가 발달한다는 거는, 그지?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그지? 더 많을 때라고 했잖아. 그게 커진다는 얘기는, 그지?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이 값이 커지는 거 얘기하는 건데, 증발량이 지금 뭐야? A고, 강수량이 B잖아. 그러니까 A-B가 돼야 되지. B-A가 아니라. 기억만 맞는 얘기가 되겠네. 1번이 답이 되겠네. 다음에, 사막화 지역과 사막화의 원인을 나타낸 것이다. 자, 지표면 상태에 따른 태양 복사의 반사율은 뭐 그렇대요. 그치? 그래서 A 지역에서는 자, 대규모 농작물 재배로 인해서 사막화가 진행되고 B 지역에서는 면화 재배로 인해서 사막화가 진행이 되는 어쨌든 사막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억은 뭐야? 요 제일 시커먼데 이 사막이지 뭐 이미 사막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사막이 된 데예요. 기억 지역에서는 열대기후. 열대기후는 얘들아 어디 얘기하는 거야 이게? 적도 쪽 얘기야 적도. 적도 쪽 얘기하는 겁니다. 적도 있는 쪽이 아니죠. 그치? 여기 봐봐 여기 사막이 별로 없잖아. 사막은 대부분 다 중위도 지역에 있어요 여기에. 이건 틀렸죠. 자, A 지역과 B 지역은 모두 과잉 경작에 의해서 뭐 농작물 면화 그지? 그런 것들이 과잉 경작에 의해서 사막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맞아요. 사막화가 심화될수록 반사율이 감소할 거다. 자, 반사율이 사막이 35에서 45, 삼림이 10에서 20이에요. 그지? 사막이 된다는 거는 반사율이 더 커진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반사율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는 게 되는 거지. 니은 하나. 됐어요?
다음에 자,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뭐냐? 석탄 화력 발전소의 활용도를 높인다. 아니지. 얘를 높이면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나오는데 1번이 답이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기이고 그래서 발전소 화석연료를 덜 쓰면 이산화탄소가 감소하겠지. 그죠? 기후변화에 적응력이 높은 농작물을 개발한다. 그죠? 이미 어느 정도 기후변화가 일어나 있기 때문에, 그치? 그거에 잘 적응하는 농작물을 개발하는 건 좋겠지.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이산화탄소를 제거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국제협약을 통해서 온실기체 감축 의무를 강화한다. 그래서 강제로라도 줄여보자는 거지. 1번이 답이고. A와 B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예상하여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탄소 감축 노력 없이 화석연료를 사용한 상황과 온실기체 감축에 노력해서 성공한 상황 중 하나이다. 야, 이거 바보 아니야? 온실기체 이 이산화탄소잖아. 얘 감축 노력에 성공했으면 줄어들겠지. 그지? 이게 노력했을 때예요. 노력 안 하면 증가하겠지. 이게 노력 안 했을 때야. 뭐 이런 걸 뭐야? 고르라는 거잖아. 하면 되지 뭐. 그다음에 360번. 자. 1990년부터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과 평균 해수면 변화를 시나리오 A와 B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지금 A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평균 해수면도 증가하고 기온도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처럼 갔을 때지. 어. 근데 B는 어떻게 돼요? 이게 좀 주춤해지고, 그죠? 그러고 있네. 이게 나름 노력을 했을 때예요. 됐나? 이거는 노력을 안 했을 때고. 그러면 자, 빙하 면적은 자, 지금처럼 가면 더 좁아지겠지? A보다 B에서 좁을 것이다? 아니죠. 틀렸지.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지. 1번이 답이죠. 극지방의 지표 반사율은 어, 지표 반사율이 크다는 얘기는 빙하가 많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더 많겠지. 그죠? 자, 맞는 얘기고. 표층 해수의 평균 수온은 시나리오 A보다 B에서 낮을 거다. 수온은 노력하면 낮아지겠지. B에서 낮을 것이다. 맞아요. 태풍의 발생 빈도와 세기는 이상 기상 현상이 많이 나타나겠지. 현재처럼 가면 노력하지 않으면 A에서 클 거예요. 틀렸죠. 4번도 틀린 답이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A보다 B에서 낮을 겁니다. 맞는 얘기예요. 대기에서 지표로 재복사되는 에너지량은 이게 온실효과 얘기하는 거죠. A보다 B에서 아니 이산화탄소 줄어들면 더 줄어들겠지. A에서 많겠지. 이거 틀린 얘기네. 이렇게 1번, 4번, 6번이 답이 되겠네. 자, 다음은 지구 환경 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가상의 시나리오 A, C를 나타낸 것이다. 화석연료 사용량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그냥 현재 이렇게 갈 때 대기압이 현재 1% 기압이 이렇게 없어지면 거의 없어지는 거잖아. 온실효과 자체가 안 일어나지 이러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산업혁명 이전 이러면은 지구온난화가 완화되겠죠. 몇 년 후에 A, B, C 상황에서 평균 기온을 낮은 것부터 그러면 온실효과가 일어나서 어떻게 되는 거야? 평균 기온 높아지는 거잖아. 온실효과가 안 일어나면 평균 기온 낮아지겠죠. B에서 가장 낮을 거예요. 그리고 지구온난화가 안 일어나면 지금보단 낮아지겠지. 현재처럼 가면 계속 높아질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림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그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현재의 2배가 되었을 때를 나타낸 것입니다. 끔찍하군. 그지? 어. 자, 자료에 이제 기온 편차를 나타낸 건데, 그지? 어. 그러니까 여기는 기온이, 그지? 현재보다, 그지? 자, 이게 미래 기온이야, 미래. 앞으로 2배가 되었을 때. 지금보다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죠. 어. 그러겠지 뭐. 그러면 북반구의 기온 상승률은 고위도 지역이 저위도에서는 요 정도인데 2도 정도? 고위도에 가면은 8도, 10도 이러네. 고위도 지역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게 맞아요. 평균 기온 상승률은 남반구는 4도, 6도 정도인데 북반구는 8도, 10도네. 북반구가 더 크죠? 틀렸네. 생태 환경의 변화는 적도 지역보다 고위도 지역이 더 그러겠지. 기온 상승률이 더 클수록, 그지? 생태 환경의 변화도 더 고위도에 더 크게 나타나겠지. 맞는 얘기죠. 기억 디귿. 3번이 답이 되겠네. 됐나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어요.